네, 미리네 라이브 돈돈입니다.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각 팀마다 뭐 6경기에서 7경기 남겨둔 채로 막바지를 향해 좀 가고 있는데요. 뭐 이쯤 되면 강등권에 있는 팀들은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강등권 벗어나려고 막 없는 힘 있는 힘 쥐어짜가지고 들이댈 거고, 이게 뭐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강등로이드라고 하죠. 갑자기 뭐 선수들이 미친 듯이 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축구에 있어서 이 동기부여라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냥 뭐 도덕적에 있는 말로 우리가 치부할 게 아니라 결과로도 지금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바지에 강등권에 몰린 팀을 만나는 거 결코 좋지 않습니다. 또 4위에서 6위 혹은 7위에 있는 팀들은 좀만 더 하면 챔피언스 리그인데, 좀만 더 하면 유로파인데 뭐 하면서 남은 경기 죽으림을 다해서 임할 거예요. 덕분에 이 모든 걸 바라보는 시청자들은 재미가 있습니다. 원래 속된 말로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죠. 다만 한편으로 시즌이 끝나는 것 같아서 해외 축구 팬으로서 벌써부터 좀 아쉬운 마음도 드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시즌이 마무리되어감에 따라서 각 팀들은 서둘러야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뭐든지 작용 반작용의 원리로 흘러가는 거죠. 뭐냐고요? 선수의 이적 그리고 방출, 즉 선수단의 개편 작업인데요. 필요한 선수를 영입하고 또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선수를 방출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는요, 토트넘이란 팀을 팔로우하면서 아주 절실히 체감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자주 봐서 뭐 정이 든 것도 있죠. 알리나 은돔벨레 그리고 로셀소, 이런 토트넘의 잉여 자원들을 내보내고 겨울에 누구 데려왔죠? 네, 클로세스키와 벤탄쿠르, 이 선수들이 와가지고 뭐 좀만 더 올라가면 로메로까지 있겠죠. 지금 토트넘 수비의 핵인데요. 만약에 제가 언급한 이 3명의 선수를 토트넘이 데려오지 않았다, 굳이 또 언급 안 해도 여러분들은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선수 한 명을 잘 영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오죽하면 우리는 토트넘의 영입 정책을 총관장하고 있는 단장이죠, 파라티치의 이름을 뭐 선수도 감독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토트넘도요, 당연히 이 중요성을 알고 있겠죠. 특히나 선수들을 직접 경기에 활용해야 하는 감독 누구죠? 안토니오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두말하면 입 아픕니다. 그래서 뉴스가 지금 최근에 뜬 게 있습니다. 텔레그래프의 맨노 기자, 요 기자의 소스인데요. 토트넘 뉴스를 많이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기자고, 이분 내용은 제법 신뢰를 담보하다 보니까 관심이 더욱 많이 가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토트넘의 콘테가 이번 여름에 6명의 새로운 선수 영입을 원하고 있다. 6명이면 골키퍼 제외하고요, 반절 이상을 바꿔버리겠다는 건데, 역시 콘테는 발상이 확실히 일반인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일단 뭐 질러놔야 짠돌이 랩이랑 협상할 때 하나씩 버리면서 정작 원하는 걸 가져가려는 고도의 전술일까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주목할 거는요, 구체적인 숫자 6명이란 거죠. 여기에 추가로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콘테가 원하는 6명이 과연 어떤 포지션이고 또 거론되는 선수는 누구냐는 거죠. 지금까지 매체에 보도된 것들을 쫙 긁어 모았는데요, 찌라시 뭐 전부 포함해서요. 아니 뭐 이적 관련해서는 사실 옷을 들고 찍는 그 오피셜 옷 들고 찍는 거 아닌 바에야 전부 찌라시죠. 다만 언론의 규모나 신뢰도를 종합 체크해 봤을 때 중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최대한 걸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콘테가 6명의 영입을 원한다고 했고, 포지션을 체크해보면 서브 골키퍼, 공격수, 뭐 우측 풀백, 센터백, 미드필더, 뭐 골고루 다양합니다. 현재 토트넘의 포지션을 봤을 때 전부 필요한 자리긴 합니다. 먼저 골키퍼 요리스 있다고 하지만 나이가 많아요. 요리스가 86년생으로 한국 나이로 한 37살이죠. 서브로 골리니가 있어요. 골리니 있지만 부족하다는 평이 워낙에 많죠. 또 골리니가 완전 영입으로 온 게 아니고 아마 한 20경기 이상을 뛰어야 이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텐데요, 토트넘이 그렇게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골리니랑은 이별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자원을 좀 찾아 나서겠죠. 그리고 지금 언급되고 있는 자리와 선수가 또 수비수 쪽을 보게 되면 특히 우측 풀백 그리고 센터백입니다. 딱 토트넘에게 지금 부족한 부분이죠. 물론 왼쪽도 레길롱, 세세뇽 불안하기는 매한가지인데 이쪽은 그래도 빠르죠. 그리고 현재 로테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측을 보면요, 에메르송과 도어티 모두 느리고요. 도어티는 최근에 부활한 모습을 보이면서 뭐 우리가 도신이라고까지 불렀는데 참 안타깝죠.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마저도 지금 못 써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측 풀백 또 센터백은 굳이 제가 설명 안 할게요. 다이어와 벤데이비스,
글쎄요, 좀 부족하죠. 이대로는 안 되겠죠. 물론 기대보다 워낙 지금 잘해주고 있지만요. 구체적으로 세리에 A, 지금 토리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랑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측풀백은 윌프레드 싱고, 그리고 센터백은 브레머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뭐 이름값이 있고 두 선수 다 모두 어립니다. 그래서 참 좋은 자원이고 좋은 자원인 건 맞는데요. 원한다고 데려올 수 있으면 뭐 진정한 이적 시장이 아니겠죠. 시간을 가지고 토트넘의 구체적인 액션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토트넘은 중앙 미드필더 스케이비 정체모를 부상으로 꽤나 빠진 지 오래됐습니다. 또 지금 호이비에르랑 벤탄쿠르로 거의 뭐 갈아놓고 있죠. 분명히 영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에릭센이나 뭐 리제 칼빈 필립스까지 좋은 선수들 이야기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또 항상 토트넘 하면 나오는 얘기죠. 그러나 결코 해결되고 있지는 않은 그 케인의 백업 자리까지 토트넘이요, 그리고 콘테 감독이 우승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사시켜야만 하는 포지션들과 또 선수 이름까지 제가 좀 면면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적 시장이 마음대로만 되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이적 시장이 아니라고 말했죠. 토트넘의 경우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 레비 회장의 존재입니다. 다니엘 레비가 토트넘 구단의 걸림돌이다, 뭐 문제다, 이런 의미의 얘기가 아니고요. 토트넘의 경영을 분명히 흑자 경영화하고 또 어쨌든 전통적 의미의 빅클럽으로 보기엔 어렵지만 구단의 규모와 팬덤 등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있는 게 분명히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레비가요. 이거는 현지 팬들도 분명히 인정을 하는 부분이죠. 다만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굉장히 근시안 쪽으로만 바라본다는 지적이 많죠.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는 모습이라던가 타이밍 늦게 선수 영입에 뛰어든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자세가 만약에 유지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세리에 A 선수들, 뭐 윌프레드 싱고나 뭐 브레마 같은 선수들, 이 선수들 합치면 거의 700억입니다. 어떻게 데려오겠냐는 거예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점은요, 이거는 정책적인 문제로 좀 확장이 되는데 제가 표로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프리미어리그나 유에파가 주관하는 대회에서는 그 다음에 이 홈그로운 또 팀그로운의 제약이 존재합니다. 홈그로우는 잉글랜드 웨일즈 소속된 구단에서 21세 이전까지 3년 이상 훈련받은 선수가 뛰어야 된다라는 어떤 규정이겠고, 팀그로우는 그 해당 팀에서 3년 이상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팀그로우는 팀 유망주를 좀 자체적으로 키워라,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토트넘이요, 일단 리그마 보면 외국인 선수가 16명이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꽤나 많죠. 아까 프리미어리그 규정이 17명까지였으니까 이거 보면 한 명의 여유가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웬걸요, 로셀소, 은돔벨레, 브리아닐, 이거 외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 다 외국인입니다. 이 선수들이 만약에 지금 잠시 임대가 있어서 빼놓은 거지, 만약에 다시 들어온다면 스쿼드 등록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트넘의 단장 누구죠? 네, 파라티치는 지금 머리 아플 거예요. 이런 잉여 자원들의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외국인과 영국인 사이에서 조율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누구를 영입할 건지, 만약에 이런 규제에 다 피해서 결정을 해도 심지어 레비 회장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이거 보통 난이도가 아닙니다. 자, 오늘 콘테 감독이 6명을 영입해달라고 엄포를 놓은 얘기를 드리면서 토트넘의 복잡한 상황까지 얘기를 해드렸어요. 콘테 감독은 급할 게 없죠.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셈이니까 막말로 만약에 토트넘이 영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여름에 나가겠죠. 이제 키는 레비 회장에게 돌아갔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느낀 게, 토트넘의 중원에서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선수 누구죠? 네, 해리 윙크스. 영국 국적의 토트넘 유스인 이 선수, 팀그로운과 홈그로운 모두를 충족시키죠. 토트넘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잡아야 되는 선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윙크스처럼 살아야 될 것 같네요. 그치만 이건 실력보다 운이 좀 더 큰 것 같죠.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과연 토트넘의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될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